안녕하세요. 행복한 하루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품 안내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알아야 할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소개의 내용이죠. 식약처에서는 시험 과목의 세부 사항으로서 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요. 맞춤형 화장품의 표시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안전기준의 주요 사항이 무엇인지, 또 맞춤형 화장품의 특징과 또 그 사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1, 2, 3과목의 그 화장품에 대한 강의 내용과 상당히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화장품에 대한 규제에 대한 내용들이 새롭게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데요. 중첩되는 부분들은 앞선 강의로 가름을 하고 주요 변경되는 부분과 간략한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이 점 양해 바랍니다. 맞춤형 화장품의 표시사항입니다. 본 차트는 시즌 1에서 강의 드렸던 내용인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 내용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식약처 주간 정책 발표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시행 규칙도 확정이 되고 또 가이드라인, 또 준수사항 등 다양한 규제들이 지금 속속 새롭게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1에서 그 맞춤 화장품의 표시사항이 식약처의 정책 발표에서 언급했던 내용으로는 부족할 것이다 말씀드리면서 법으로 정해진 화장품의 기재사항을 숙지하시라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 맞춤형 화장품 가이드라인에서 그 부분이 적용 발표되었습니다. 맞춤형 화장품 표시사항 역시 화장품법에 정해진 기재사항을 언급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입니다. 표시해야 할 기재사항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일단 제1차 포장과 제2차 포장의 차이를 알고 계신지 한번 재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법 제2조에서는 1차 포장의 정의를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 용기를 의미하였고요. 2차 포장이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제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 첨부 문서 등을 포함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이든 맞춤형 화장품이든 표시 기재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서 영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과 같죠. 따라서 최종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잘 보일 수 있도록 표기해야만 합니다. 또한 1차 포장에 반드시 포장해야 할 사항과 1차 또는 2차 포장에 합해서 다 표시해야 할 사항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같은 이런 표시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피부 트러블 등의 문제가 생겨서 안전의 이슈가 안전 이슈로 인해서 회수 화장품으로 조치를 취할 경우에 화장품의 추적성 정보가 필요한데요. 만약에 2차 포장에만 그러한 제조번호 표시가 있다면 소비자들은 2차 포장을 통상적으로 사면 버리기 쉽기 때문에 회수 조치할 화장품의 정보를 알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또 모든 표기사항을 1, 2차 포장에 다 해야만 한다면 또 할 수도 없는 작은 소용량의 제품도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죠. 그래서 최소한의 표기사항은 반드시 1차 포장에 하고 또 나머지 표기사항은 1, 2차 포장에 선택하게 합니다. 본 장표는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맞춤형 화장품의 표시, 기재사항에 대한 부분을 적어 놓은 거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포장입니다. 화장품법에 나와 있는 화장품의 표시 기재사항과 같은데요. 1차 포장에 써야 하는 그 내용들로서는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사용기간의 경우에는 제조 연월일을 병기한다고 되어 있죠. 맞춤형 화장품의 경우에는 이러한 네 가지의 내용을 맞춤형 화장품의 명칭으로 써야 될 거고요. 영업자도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상호를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조번호는 사용기한과 쉽게 구별되도록 기재 표시해야 되고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할 경우에는 제조 연월일을 병기하게 되어 있는데요. 맞춤형 화장품의 경우에는 혼합 소분일을 써야 되겠죠. 이에 대한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4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조 번호를 쓸 경우 일반 화장품은 기능성 화장품 경우는 제조 번호지만 맞춤형 화장품의 경우에는 식별 번호를 제조 번호로 한다라고 가이드라인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식별 번호라 하면은 맞춤형 화장품의 혼합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또는 원료의 제조 번호와 혼합소분 기록을 추적할 수 있도록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가 숫자 문자 기호 또는 이들의 특징적인 조합으로 부여된 번호입니다. 1차 또는 2차 포장에 기재되어야 할 정보입니다. 만약에 맞춤형 화장품의 경우에 2차 포장을 하지 않을 상황이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1차 포장에 적어야 될 정보, 앞서서 말씀드린 4가지의 아래에 있는 추가적인 정보들을 전부 다 1차 포장에 모두 다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죠. 당연히 1차 포장에 적어야 될 부분과 겹치는 부분도 당연히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화장품의 명칭, 그리고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입니다.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력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이고요. 다섯 번째 제조 번호, 맞춤 화장품 경우에는 식별 번호라고 했죠. 여섯 번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사용기간의 경우 제조 연월일을 병기한다고 했습니다. 맞춤 화장품은 혼합 소분일을 병기합니다. 일곱 번째 가격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 기능성 화장품 경우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기능성 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으로서 시각처장이 정하는 도안입니다. 아홉 번째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열 번째가 그 밖의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효과, 용법, 용량, 성분명을 제품의 명칭 일부러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 단, 그 방향용 제품은 제외하고요. 인체세포 조직 배양액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함량, 그리고 화장품에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원료의 함량. 제2조 8호부터 11호, 여기서는 시행 규칙을 의미합니다. 8호는 탈모에 관련된 거죠. 그리고 그 9호는 여드름성 피부 완화, 10호는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의 완화, 11호는 튼살로 인한 붉은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 등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문구, 그리고 다음 항목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기준이 지정 고시된 원료 중 보존제 함량 적게 되어 있습니다. 과목은 별표 3 제1호 과목에 따른 만 3세 이하의 영유아용 제품인 경우, 그리고 나목은 만 4세 이상부터 만 13세 이하까지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명을 특정하여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는 지정고시된 원료 중에 보존제의 함량을 쓰게 돼 있습니다. 소용량 또는 비매품의 경우입니다. 소용량에 대한 그 명확한 정의는 안 내려져 있는데요. 아마도 화장품법에 근거하면은 10ml 이하, 10ml 또는 10g 이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하튼 그 소용량과 비매품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의 4가지의 사항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화장품의 명칭과 또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상호, 그리고 가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개봉 후 사용기한의 경우는 제조 연월일, 즉 맞춤 화장품은 혼합 소분일이 되겠죠. 맞춤 화장품 가격 표시는 개별 제품의 판매 가격을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명, 가격이 포함된 정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가이드라인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험 문제에 만약에 이런 그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하는 문제가 출제된다면은 여기를 따를 수밖에 없겠죠. 본 장표는 화장품법 제10조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서 맞춤 화장품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그 표시사항을 살펴봤는데요.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본 법에 다 근거해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화장품 법상에 기재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 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조 제1항에는 화장품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정하는 표시 기재 사항이 있는데요. 앞선 내용과 같습니다. 1호부터 10호까지 그 맞춤 화장품의 표시 기재 사항 1차 또는 2차 포장에 쓰는 내용과 동일하고요. 다만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 포장의 경우에는 화장품 명칭이나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및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상호, 그리고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등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화장품 기재사항 제2항입니다.
반드시 1차 포장에는 표시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표시사항 1차 포장에 대한 내용과 같죠. 화장품 명칭, 영업자의 상호, 그리고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후, 사용기간입니다. 맞춤형 화장품 경우에는 제조번호 대신에 식별번호를 쓰게 돼 있었고요. 또 개봉후 사용기간에는 반드시 그 제조 연료를 병기 표기하기로 되어 있는데 맞춤형 화장품은 혼합 소분일을 병기 표기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화장품법 제10조의 화장품 기재사항 그 법 조항문에 나오는 총리령에 대한 내용이 바로 시행규칙이죠.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은 그 내용량이 소량인 화장품의 포장 등에 대해서 총리령이 정하는 포장을 적시해 놓고 있는데요. 두 가지죠. 제1호가 내용량이 10ml 이하 또는 10g 이하인 화장품 포장, 제2호는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입니다. 이러한 포장에는 네 가지만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즉 화장품의 명칭, 또 화장품의 책임 판매업자 또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상호, 또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입니다. 제2항은 법 제10조 제1항 제3호, 즉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중에서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은 제외한다고 돼 있죠. 이 제외하는 성분 세 가지입니다. 1호는 제조 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 남아있지 않은 성분, 예를 들면 클렌징 폼 같은 경우에는 스티아릭 액시드라든지 팔미드 액시드와 같은 패티 액시드, 즉 지방산과 또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나 또 소디움 하이드록사이드 같은 중화 반응을 통해 가지고 얻은 생성물이 바로 포타슘 스티아레이트와 같은 생성물인데요. 이럴 때 반응물인 그런 패티 액시드와 또 포타슘 하이드록사이드나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같은 그런 반응물은 그 기재 표시를 생략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 추출물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그 보존제를 사용하는데요. 그 보존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완제품에 사용된 성분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미미한 양이겠죠. 그래서 완제품에 대한 그런 보존제의 역할은 미미할 것입니다. 즉 부수 성분이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물 추출물과 같은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는 그런 보존제 등의 부수 성분은 생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3호는 내용량이 10ml 초과 또는 50ml 이하 또는 중량이 10g 초과 50g 이하의 화장품 포장인 경우에는 아래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들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목부터 바목에 있는 성분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다르색소, 금박, 샴푸와 린스에 들어있는 인산염의 종류, 아하라고 불리는 과일산, 기능성 화장품 경우 그 효능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 시각처장이 사용한도를 고시한 화장품 원료 등입니다. 그리고 3항에는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 표시해야 될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별표 3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2과목인가요? 거기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참조 바랍니다. 원장표는 앞서서 설명드린 제10조 법 제10조 1항 제10호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이 있었죠. 표시 기재 사항 중에 그 내용입니다. 1호부터 8호까지 되어 있는데요. 맞춤형 화장품을 설명할 때는 이 중에서 1호와 6호를 제외하고 설명을 드렸었죠. 일반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에는 1호와 6호, 즉 화장품이 식약처장이 정하는 바코드와 수입 화장품인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 그 소재지를 같이 기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 조항에 그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의 기재 표시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는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방법적으로는 모든 성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어야 하고요. 그리고 모든 성분이 적힌 책자 등의 인쇄물을 판매업소 등에 갖춰 놓을 수 있도록 선택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 포장의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은 별표 4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맞춤형 화장품 표시사항을 맞춤형 화장품 가이드라인과 화장품법
또 시행규칙에 있는 화장품 기재사항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켜야 할, 기재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죠. 또 복잡합니다. 다시 한번 꼭 복습하면서 학습하시기를 권고드리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다음 강의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